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 해커스 인강에서 탭스 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미연입니다. 저희 뉴탭스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서 탭스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탭스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세워야 할지 저희 가이드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탭스를 위한 입문자 가이드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기존에 탭스 공부를 했던 학생분들이건 아니면 뉴탭스로 바뀐 다음에 탭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건 간에 이 입문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탭스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탭스란 기존의 변별력과 난이도는 유지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48회차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탭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뀐 탭스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학습과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탭스의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총 문항수가 200문제에서 135문제, 응시 시간이 총 140분에서 105분, 만점의 경우가 가장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990점 만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0% 정도 시간과 문항수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과 문항수는 60%가 줄어든 반면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공부량이 딱 60%만큼 줄었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음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뉴탭스 문법 학습법을 제시를 할 텐데, 탭스가 바뀌면서 문법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어떻게 학습 방법을 세워야 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별 문항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 영역 내에서 대화, 그 다음에 단문을 제시하고 거기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들이 예전에는 동일하게 20문제, 20문제였는데 그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는 리스닝, 문법, 어휘, 독해 순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바뀌는 시험은 리스닝이 가장 먼저이고 독해가 가장 나중인 것은 동일하나 중간의 영역이 문법과 어휘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통합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험지 순서가 어휘가 먼저 나오고 문법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두 영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고 나는 문법부터 풀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시험을 뉴 트라이얼 테스트 등을 여러 번 이제 응시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문법에서 어휘에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는 어휘를 먼저 풀고 문법을 치는 것이 더 시험을 치기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순서대로 시험을 치는 게 더 수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바뀐 시험은 리스닝, 어휘, 문법, 독해 순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영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법 25분 풀고 어휘 15분을 푸는데, 어휘 15분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문법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2차 경고를 받으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지금 바뀌는 탭스에서는 두 영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휘를 풀다가 문법을 풀거나 어휘를 풀어도 규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일단은 그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휘가 원래 50문제, 문법이 50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30문제로 문항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30문제, 문법 30문제, 통합적으로 25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법이 50문제 25분, 어휘가 15문제 15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항수와 시간을 계산하면 주어진 시간, 즉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속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뉴탭스에서는 천천히 풀고 이런 건 없고요. 예전에도 빨리 풀어야 되고 지금도 빨리 풀어야 되지만 풀어야 되는 문항수와 주어진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제가 8분에서 10분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보통 1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50문제 15분 풀던 걸 30문제에 10분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8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탭스 수업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탭스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어휘를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풀던 학생들도 점점 9분, 8분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분에서 10분 정도 어휘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0문제, Part 1이 10문제, 대화책, 기존에 25문제여서 10문제로 바뀌었고요. Part 2는 기존에
25문제에서 20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art 1은 대화체, Part 2는 문어체에서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 푼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총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art 1, 2, 3, Part 1 10문제, Part 2 15문제, Part 3가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A와 B가 대화를 하는 와중에 빈칸에 적절한, 문법적으로 적절한 알맞은 정답을 고르는 문제로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문법 시험이니까 문법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문법과 어휘 그리고 대화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상에서 쓰는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을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화체 종합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0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Part 2가 총 15문제입니다. 이 Part 2 같은 경우는 정말 문법의 정수를 묻습니다. 탭스 문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15문제. 그럼 이제 25문제고요. 나머지 5문제 같은 경우는 Part 3. 이게 이제 문법에선 가장 큰 변화인데 예전에는 문법이 1, 2, 3, 4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4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3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대화체에서 어색한 문법을 고르는 게 5문제 3, 그 다음에 문어체 어떤 전체적인 문단 속에서 어색한 문법을 고르는 게 5문제 4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 3에 해당하는 대화체 문제가 2문제, 기존 4에 해당하는 어떤 문단 속에서 어색한 문법 찾는 게 3문제 해서 5문제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분야인데 이게 10문제에서 5문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든 느낌이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15분. 왜냐면 아까 제가 어휘를 10분 정도, 그러니까 빨리 풀면 8분이지만 보통은 10분 정도에 푼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남은 시간이 15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50문제 25분, 30문제니까 15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지금은 천천히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빨리 풀어야 되는데 푸는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어휘를 포함해서 25분입니다. 어휘를 포함해서 25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휘를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문법을 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어휘를 거의 정답을 찍는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빨리 풀어서 문법을 많이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정한 시간 배분은 어휘는 10분, 문법은 15분. 이렇게 2대3 정도의 비율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별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파트 1에서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왜냐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화체다 보니까 생소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파트 1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파트 1이 10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시간 배분은 4분. 4분 정도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파트 1만 4분 안에 10문제를 풀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시간이 맞아져요. 근데 파트 1에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쓰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와도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파트 1 시간 잘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탭스 문법의 출제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문법은 크게 동사에서 이제 기존 탭스는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문항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에서 나오는 문항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동사의 수, 태, 시제, 자타 동사 구별, 조동사 판단 등이 모두 동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문법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총 30문제에서 10문제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이쪽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포함하는데 또 탭스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공인능력 시험과 비교를 해봐도 분사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이제 8문제가 나왔었는데 바뀌는 시험이 7문제니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사 파트. 품사가 이제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쪽인데요. 탭스 같은 경우는 품사를 판단하는 문제보다는 동일한 품사 안에서 디테일한 문법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탭스에서는 6문제. 요게 한 문항수가 4문제 정도 줄었기 때문에 조금 살짝 학습 부담이 덜어지는 게 이 품사 파트가 탭스 시험은 거의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이 살짝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접속사 전치사는 지금 여기 4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 접속사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사와 전치사의 해석 그리고 관용 표현.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경우는 거의 관용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기존 탭스는 2문제, 접속사 2문제, 전치사 2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뀌는 뉴 탭스는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총 2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순 그리고 특수 구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관용 문법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어순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순서를 판단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해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왜냐면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한 6문제, 많을 땐 한 8문제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한 4문제 정도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확 줄었다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살짝 양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걸 딱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 탭스 문항수 50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1,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10이라고 했을 때 새로 바뀌는 탭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웠던 1, 2, 3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10 없어지고 난이도 4부터 9에 해당하는 딱 6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뉴 탭스를 시험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탭스를 했던 분들이 뉴 탭스로 넘어오면 사실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1, 2, 3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안 하고 가서 풀었던 문제들이고 오히려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살짝 사라지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좀 줄어들고요. 새롭게 탭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정해진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각각 파트별로 대표적인 유형은 뭔지 그래서 샘플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탭스 기존 교재와 그 다음에 프리뷰 테스트 등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한 가지 샘플 문제를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파트 1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빈칸이 있는 상태고요. 이 빈칸에 적절한 걸 넣어야 되는데 다른 시험과 한 가지 다른 점이 다른 시험은 문법 시험이 거의 한두 단어 정답이거든요. 근데 탭스 같은 경우는 한두 단어 정답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좀 당황하는 게 이게 보기 자체가 길이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 거지? 순서를 골라야 되나? 맞는 내용을 골라야 되나? 당황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뭔가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문법이나 표현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일단 보기에 A, B, C, D에서 공통점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scared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A와 B에 as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as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물어보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등 비교 as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와 명사의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명사, 형용사, 관사 순서를 얘기할 때 관사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관사어,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as 사이에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특이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as 사이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가 먼저 들어가고 형, 명,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 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as가 있고요. 뒤에 as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 있는 B가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만약 이 내용을 모르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A, are you부터 B에 있는 빈칸 뒤에 있는 as most까지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고 해석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를 만나기 전에 머릿속에 as 사이에는 순서가 형, 명, 형용사, 명사로 들어간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이미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학습을 했으니까 암기를 한 거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탭스 문법에 대해서 학습자,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하는 저희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으로 풀 수 없습니다. 감으로 푼다는 것은 눈으로 읽어서 들어본 듯한, 본 듯한 거를 적당히 느낌으로 찍는다는 건데, 이게 통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거나 하면 괜찮지만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답을 골랐다가는 거의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도 처음에 당황을 많이 해요. 왜? 영어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든 디테일한 문법 지식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학습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출제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고 그 내용만 잘 미리 학습을 해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20문제에서 10문제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을 때 1, 2, 3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1, 2, 3에 해당하는 게 파트 1의 1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트 1이 학습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일단 정해진 내용을 잘 학습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 2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문제는 파트 1과는 달리, 그러니까 파트 1이 대화체였잖아요. 파트 2는 그냥 단문, 어떤 문어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문법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시험이다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딱 떠올리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스는 다른 시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분사구문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굉장히 학습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분사구문 문제는 주절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했는지, 능동, 당했는지 수동이 중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원의 입장에서는 transfer, 그 정근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이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분사구문 안에 for 5 years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실제로 저희가 분사구문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having pp는 언제, 어떻게 답으로 골라야 하냐.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영어를 쓸 때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 듣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대화의 상황 이런 것들 그걸 다 고려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유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유연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은 명백한 근거, 정확한 정답, 이게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탭스 시험에서 having pp를 정답으로 요구할 때는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for 5 years와 같은 근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having pp와 수동이 결합된 데이빗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에 이제 태화 시제를 묻는 문제, 능동 수동과 having pp냐 아니냐 이걸 묻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매달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3 보도록 하겠습니다. 3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대화체 실제로 26번과 27번에 해당하는 대화체 문제를 이제 샘플로 뒀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3, 4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을 못 잡습니다. 이게 글자 수는 너무 많고 이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걸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봐야 되냐,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되냐, 모든 단어의 문법을 일일이 다 봐야 되냐, 제가 늘 듣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문법 시험이기 때문에 해석을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시험은 시험이라는 거죠. 즉 탭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내용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탭스 시험의 문법에 파트 3에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를 미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봐야지 그냥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저희가 파트 3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형용사 부사와 자리 문제입니다. 얘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매달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달에 탭스 시험을 치러 가도 파트 3에는 반드시 한 문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의 자리를 묻는 문제는 형용사의 자리와 부사의 자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를 넣어놓는다든지 반대로 부사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 두는 거죠. 왜냐면 파트 3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찾는 거니까. 저희 문제를 쭉 보시면 이게 정답이 C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such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uch는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사로 많이 오해를 받지만 형용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BPP 사 있는 자리가 부사 자리거든요.
부사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such를 비슷한 뜻을 가진 부사 so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어떤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행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를 알고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이지 그냥 읽어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리 파3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UTEPS 문법,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학습의 포인트 첫 번째,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탭스 문법은 기출문제가 거의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새롭게 시험이 바뀌었는데도 그렇냐라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항수가 줄어들었을 뿐 출제되는 내용이 바뀌진 않았어요. 특히 문법은 추가된 유형, 삭제된 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거의 다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다시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문제를 분석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올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으로 푸는 문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이제 학습자분들이 문법은 그냥 쭉 읽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반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탭스 문법은 애초부터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고요. 출제 의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을 때 오답을 고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가 요구하는 특별한 문법 지식과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기존 탭스는 1번부터 10번까지라든지 21번부터 25번까지는 조금 무난한 문제를 배치를 해서 그래도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넣은 편이었는데 그마저도 30문제로 바뀌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30문제 모두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답 노트가 필수입니다.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 오답의 이유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반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또 탭스 문법의 중요한 특징인데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문법적인 지식이 적용된다든지 아니면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 표현이나 문법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 시험에 이러이런 것들 나온다는 걸 미리 선행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걔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서 저는 외우는 게 너무 싫은데 좀 눈에 익어 있는 걸로 고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탭스 문법은 빨리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만약에 천천히 풀어도 되면 어느 정도 그냥 반복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답을 고르고 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게 가능한데 탭스처럼 단기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암기를 하고 바로 정답을 빠른 속도로 고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째로 암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이나 전치사나 관사. 그래서 탭스 같은 경우는 전치사 문제들이 해석으로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를 구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 다 표현이에요. 다.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들과 이런 전치사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다 암기를 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탭스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예, 진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도 만났고 인터넷 강의로도 만났는데 대화를 하고 질문도 받고 또 탭스 같은 경우는 학습의 텀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1년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학생들하고 만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담이나 아니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많은 공인 영어 시험 중에서 탭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탭스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좀 억울해합니다.
다른 쉬운 시험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준비하는 이쪽 진로에서 탭스만을 요구해서 탭스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탭스 학습자였고 또 많은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해서 점수도 내보고 또 원하는 이제 진로로도 나가게 해줬는데 이게 왜 억울해할 필요가 없냐면 물론 그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많이 피곤하게 하는 시험이긴 해요. 그건 인정을 하지만 또 그만큼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근본적인 영어 실력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적응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만큼 문제가 어렵고 이런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탭스에 한번 적응을 하고 또 탭스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내면 다른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영어 시험은 수월하게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그냥 다른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을 치러 갔는데 쉽게 점수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탭스 공부를 잘 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평생의 영어 자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탭스 점수 이렇게 몇 점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평생의 영어 자산. 왜냐면 탭스 공부를 해서 대부분 원하는 진로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원서를 읽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읽힙니다. 왜? 알고 있는 어휘, 문법, 독해, 지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영어가 항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데 탭스 점수를 받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너무 수월해지거든요. 다른 영어 시험도 쉽게 쳐주고 안 들렸던 영어도 들리고 안 읽혔던 원서도 읽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생의 영어 자산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탭스 시험이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 그다음에 전문직 그리고 이제 전문 대학원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반영이.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원 원서를 쓸 때 토익을 반영하지 않은 곳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토익 점수를 아예 반영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탭스를 반영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탭스 공부를 해두면 아무 대학이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탭스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시험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탭스 공부 한번 하고 다른 시험 치면 점수가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이 대학을 원해서 원서를 쓰는데 하필이면 탭스냐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면 다른 시험도 칠 수 있고 다른 곳에 원서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무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 강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수가 적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적인 수가 적은 만큼 그 적은 곳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탭스를 연구하면서 많은 이제 강사진, 그다음에 연구팀, 그다음에 학원 자체에서 탭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군데 모여 있다. 그래서 이제 해커스에 와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희가 뉴탭스로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시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듣고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커스 어학원 해커스 인강 설미연이었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